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상견례 때 예비 시모가 엄마 옷차림만 보고 무시해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사이다 먹이고 파혼한 사연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지인 모임이었어요. 학교 선배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새로 발령을 받았으니 한동안 못 볼 거라 밥이나 먹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쩌지? 나 그날 약속이 있어. 미안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하고 지내자.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선배한테 연락이 왔고 술 한잔하고 있으니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일부러 밥 먹자고 했던 것도 제 약속 때문에 못 보게 되었으니 이날 얼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선배와 동료라는 사람 2명도 같이 있었고 이날 선배는 그 사람들에게 아끼는 후배라고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선배 말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색하고 뻘쭘하기도 했지만 다들 술만 진탕 마시는 사람들도 아니어서 얘기하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내 밝게 웃으면서도 차분하고 또 조용하니 이상하게 눈길이 자꾸만 가서 쳐다보다가 눈도 몇 번이나 마주쳤네요. 그래서 조용히 선배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었더니 나랑 제일 친한 동기야. 이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에게 야, 너 여자친구 없지? 여기 내 후배 어때? 서인이 되게 이쁘지 않아?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냥 좋다 싫다 말없이 조용히 웃어넘겼는데 저한테는 그 모습이 상당히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다들 헤어지려는데 제가 눈길이 갔던 그 사람과 마침 같은 방향이더라고요. 선배도 사실 방향이 같았는데 눈치로 알아서 슬쩍 빠져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같이 왔습니다. 취하진 않았지만 술도 한잔 했고 늦은 시간이라 여자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다며 바래다 줬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해서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리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밤이라 그런지 반팔티만 입고 있어서 약간 추웠는데 자기 점퍼를 벗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제 감정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가 선배한테 가끔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연락하고 지내도 돼요? 했더니 또 그냥 웃더라고요. 부담 주기는 싫었기에 거절해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점퍼도 전해줄 겸 그 핑계로 다시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만나는 횟수도 늘고 연락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서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을 만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저희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같았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고 30이 넘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안 건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양가에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했죠.
저희 집은 아빠가 안 계십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요.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남자친구 집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잘 말씀드렸고 집에서도 괜찮다고 하셨다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예비시모의 언행으로 살짝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옷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땐 그런 디자인은 본 적이 없어서요. 이상하네. 이게 정말 저희 엄마 옷을 칭찬하는 말이었다면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은근히 깔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걸 저도 느끼는데 엄마라고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단순히 차 마시고 밥 먹는 자리가 아닌 상견례 자리였기에 기분이 좀 상해도 꾹 참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부 덕에 그래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 결혼 준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예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 예비시모는 예단이니 예물이니 제대로 하길 원하시는 얼굴이었고 반대로 예비시부는 다 허례허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들만 봐도 하객 초대하지 않고 가족만 모여서 시골리고 신혼여행 갔거든요. 줄에도 다 생략하고 둘이 반지 나눠 끼고 시골렸다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그동안의 결혼 문화를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시부가 말씀하실 때 옆에 앉아있던 예비시모의 얼굴을 보니 계속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예비시모가 팔로 예비시부 다리를 계속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예비시부는 쭉 본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왜 우리가 그걸 받나요? 안 그래요? 그거 준비할 돈이 있다면 애들한테 주고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요즘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엄마도 당연히 그러자고 했고 오직 저와 남자친구를 위해서 힘써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예비시모의 행동 때문에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으나 그래도 예비시부께서 저리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제대로 결혼 허락을 받은 기분으로 신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비할 목록을 차례대로 적어가면서 뺄 건 빼고 꼭 해야만 할 것만 추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벌 만큼 번다지만 모은 돈으로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비교적 가격이 싼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려니 회사에서 너무 멀어져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았죠. 정 안 되면 멀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집을 알아볼 생각으로 남자친구와 부지런히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예비시모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저희 엄마 노후에 대해 묻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딱히 고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걱정이 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물어보실 때 그 말투가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아들이 친정에 도움을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남친 어머님이 밥을 사주겠다며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나갔죠. 어머님, 그래, 왔어? 차는 안 막혔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저도 늦을까봐 서둘러 나온 건데.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비싼 거 시켜. 여기 맛있어. 이날 남친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이지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내내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왜? 그냥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요. 난 또 뭐라고. 나 원래 차렸거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유독 더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얼른 먹어. 우리 이거 먹고 요 앞에 카페도 가자. 거기 디저트도 엄청 맛있어. 그래서 식사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집 얘기가 나왔는데 저더러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집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 동은이한테 물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다며? 평수 작은 것만 골라보고.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내가 뭐 잡아먹어? 뭘 그렇게 놀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그러셔서. 그리고 뭐 평생 같이 살자고 그러니? 나도 다 큰 자식 데리고 사는 거 지겨워. 동훈이는 너랑 결혼하면 그만이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동진이도 있잖아. 남자친구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회사 관두고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은 솔직히 저희 집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 제가 싫다고 할 이유도 바로 생각나지가 않았죠. 우리 집 와봐서 알겠지만 크잖아. 그리고 꼭 집값 때문만은 아니고 내 식구 살다가 너네 결혼하고 나가면 집이 텅 비어서 휑할 것 같아.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하고 생각은 같을걸? 암튼 잠시라도 같이 사는 게 어때? 그래서 혹시나 남친의 남동생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동진이도 나이가 있는데 너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동진은 나가기로 했어. 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가 벌써 그렇게 하기로 얘기 끝냈어. 동진이는 어차피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학원 마칠 때까지 나가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고. 그래봤자 가까운 곳에서 지낼 거니까 괜찮아.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전혀 없었기에 이미 다 끝냈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에 동의했냐고 하니 예비시모는 당연히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 후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난데 어머님이 들어와 살라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한테 벌써 얘기했어? 뭐냐고. 엄마랑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내가 너랑 만나서 다시 얘기해본다고 했어. 진짜야. 그래서 오늘 너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얘기는 일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했나 보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함께 살아야 할 때가 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서 저희는 따로 집을 얻을 계획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더군다나 저희 때문에 잘 살고 있는 남친 남동생을 나가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엄마가 너 데리고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아니, 집 큰 것도 알고 방도 여유 있는 거 아는데 자기 동생까지 내보내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내 동생 방이 좀 큰 편이라 그런 거야. 신혼방으로 내 방은 좀 작아서. 이번 일 혹시 아버님도 같은 생각인 거야? 그렇지. 좀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상견례 날 분명히 생략할 거 다 하고 저희가 최대한 편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셨으니까요. 신혼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들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싶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다투고 있을 때 엄마가 밖에서 들으셨는지 서윤아, 왜 그래? 싸웠어? 아니야. 얼핏 들으니까 집 얘기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응? 결혼 준비 때문에 이러는 거면 엄마도 알아야지.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따로 집을 알아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 집을? 그래. 아무래도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할 텐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고 우리 둘 다 버니까 갚으면서 살면 충분해. 그런데 이날 엄마는 계속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을 못 구해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일은 없을 거라며 편하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땐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혼났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와 살면서 부족한 거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부자처럼 넉넉한 집은 아니었기에 결혼만큼은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대출을 받더라도 갚는 건 역시 저와 남자친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엄마도 요즘 계속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을 보러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20평대도 전세가 만만치 않더라. 다른 건 몰라도 집만큼은 처음에 도움받으면 편하게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날 엄마는 제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 들어가 사는 부분은 상견례 때하고 말이 완전히 다르니까 엄마가 내일 통화해 볼게. 일단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남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저도 울고 지쳐서 힘든 상황이라 이날은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기막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마, 왜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고도 답도 안 하고. 왔어?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아니, 엄마가 울긴 왜 울어? 눈이 빨갛잖아. 무슨 일 있었어? 저기, 서윤아. 엄마 말 잘 들어?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지 마. 이 결혼 하지 마. 다른 설명도 없이 무조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신 거였습니다. 집 문제로 혹시 안 좋은 얘기가 오간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하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같이 살고 싶은 것도 마음에도 없으면서 꺼낸 말이었어. 돈 때문에. 이날 엄마는 남친 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그럼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우리 사연이한테 들으니 신혼집 얻지 말고 들어와서 다 같이 살자고 하셨다는데 맞나요? 아,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같이 사는 거야 나중에 얼마든지 그래도 되지만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도 둘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그래도 좀 큽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남친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이야 대출을 받든 친정에서 도움을 받든 구할 방법이야 많으니 마음대로 집 얻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말대로 하려는 상황이었고 예비시모 역시 자기 말 거역하고 마음대로 집 얻어 나가 살면 안 보고 살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말대로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죠. 예비시모는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모자관계 갈라서게 만들 거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고생할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집 문제로 서로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정 애들 나가서 살게 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라니요?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애들 결혼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고요. 상견례 때도 제 남편이 얘기한 거랑 달리 저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그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저도 많이 양보한 겁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예단 안 받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저희 쪽에서 많이 맞춰주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서연이 저희 집 들어와서 사는 게 정 불안하시면 돈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얼마큼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딸아이 결혼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무슨 돈이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저도 다 아는데. 아니 그렇게 건물까지 있으신 분이 왜 그러고 사세요? 옷도 좀 좋은 거 사서 입으시고 가방도 명품도 사고 그렇게 사시지.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있을 때 쓰고 살아야 그게 돈이지. 가지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통화 내용을 다 듣고 난 후 남친 어머니가 너무 어이없고 짜증났는데 그보다 건물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는 엄마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건물이라니? 어머님이 뭘 잘못 알고 이러시는 거지? 실은 엄마한테 건물이 하나 있어. 뭐? 아니, 근데 왜 나는 여태 몰랐던 거야?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어디 가서 돈 자랑하기 싫어서 안 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 하나 키우시려고요. 지금도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엄마 덕에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그리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왜 그랬냐고 했더니 건물 있다고 매달 몇 천씩 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야. 그 건물은 초반에 문제가 많아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도 아빠가 남겨주신 거라 팔고 싶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건물이 있는 곳이 어디야? 어? 이날 저는 엄마와 바로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갔고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건물 크기도 꽤 컸어요. 심지어
지금은 건물에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 집 해주겠다고 한 거였어? 집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꼭 건물 때문은 아니고 엄마도 그간 모은 돈이 있어서 너 결혼하면 보태줄 생각으로 모았어. 그런데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고 엄마한테 건물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엄마도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날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혹시 거기서 알게 된 건가? 거기라니? 거기가 어딘데? 엄마가 말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죠. 그날 마침 건물 2층에 새로 계약할 게 있어서 부동산에 들러서 도장 찍고 일어나려는데 남친 어머니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 결혼하니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왔다 하더라도 남친 회사 근처도 아니고 그 많은 부동산 중에서 하필 저희 집에서 가까운 부동산이라니.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마주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모르니 확인해서 나쁠 건 없다 싶어서 길 건너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마침 퇴근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뭔데요? 엄마가 계약 때문에 부동산에 방문했던 날을 기억하냐고 여쭤보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도로변이었고 주변에 건물이며 아파트며 많은 곳이라 하루에도 손님들이 많이 들 텐데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 여쭤봤는데요. 그날 엄마는 부동산에서 이제 막 도장 찍고 얘기하던 중이었고 그때 남친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엄마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와 남친 어머니는 부동산 안에서 딱 마주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인사는 했는데 엄마는 일이 있어 급히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죠. 엄마가 나가고 나서 엄마와 같이 마주보고 계약했던 그 사람도 부동산을 나가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따라 나가서는 저 혹시 무슨 계약한 거예요? 집 샀어요? 네? 왜 이러세요? 부동산 바로 앞에서 남친 어머니가 저러고 손님을 붙잡고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는데 저희 집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그 아파트 사신 거냐고요? 아까 나간 저 여자가 집 한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계약이냐고 묻는데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죠.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이 나가서 상가 계약한 손님이라고 하면서 그 손님은 바로 갔고 그때부터 남친 어머니가 이것저것 묻더랍니다. 건물이요? 무슨 건물이요? 누가 계약할 건데요? 아까 먼저 나간 여자요? 아니, 그분은 건물 주인이시고요. 그런데 부동산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저 아파트 시세 때문에 왔어요. 어디요? 이날 남친 어머니는 저와 엄마가 사는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묻고는 나가는 길에 건물에 대해 한 번 더 물었다는데 그래서 길 건너 건물이라고 얘기해 줬다네요. 그날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고 싶다면서 매물 나온 거 없냐고 하는데 정작 궁금해하는 건 집이 아니라 건물이었어요. 나가면서 해당 건물이 어딘지 묻길래 길 건너라고 말해주니까 입이 떡 벌어져서 나갔다니까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네 하고 말았는데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때 분명 인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세를 궁금해했다고요? 네, 그 아파트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묻길래 집 알아보러 온 손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평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또 자세히 물어보고 갔거든요.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은근히 저희 엄마와 저희 집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는데 부동산에 와서 저희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다 건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 얼추 맞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것도 건물의 존재를 알고 나서 나중에 돈 얘기를 꺼내려고 일부러 밑밥을 깐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못 사는 줄 알고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나 궁금했을 테고 건물이 있다는 반전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머리를 쓴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남친 아버지가 예단 생략이라고 못 박았으니 이제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대신 돈 달라고 하면 너무 날강도 같고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 거죠. 이건 뭐 거의 강제협박 수준이었어요. 돈 안 빌려주면 데리고 살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가 건물도 있으니 돈 없다고는 못할 거고 설마 데리고 사세요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시어머니라면 아예 결혼을 안 시키는 게 낫다 싶어서 저한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남친 어머니도 제가 자기 아들과 못 헤어진다고 하고는 이런 짓을 벌인 거였죠. 이날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남자친구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보자고 했더니 남친이 집 앞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밤이라 시간도 늦고 해서 괜히 나오지 말고 있으라길래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갔더니 남자친구가 차는 옆에 세워두고 한쪽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자기 차에 기대서 뒤돈 상태로 통화 중이라 제가 근처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사람은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서연이 편인 것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혹시라도 이 결혼 못한다고 나오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하나? 부모 자식 간에 영 끊는다 이런 말이 통하냐고요. 알았어요. 그럼 일단 그 돈만 받으면 더는 돈 얘기는 안 하실 거죠? 빚이 대체 얼마길... 알았다고요. 암튼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끊어요. 얘기해보고 집에 갈 때 다시 전화할게요. 이날 남친과 예비시모의 통화 내용을 들었지만 남자친구를 만나 일단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얘기 들었지?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우리 엄마가? 나 처음 듣는 얘긴데? 다 알면서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너한테 처음 들어. 우리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건물 있는 거 알고 어머님이 일부러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잠깐만. 건물이라니?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 너 정말 이럴 거야? 답답하네 진짜. 나야말로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날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미 남자친구의 본심을 알고 실망한 상태였고요. 정말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자기 엄마가 저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나서서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저 자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러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본인과 헤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날 화를 내며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맞냐는 말을 했더니 왜 그래? 난 자기랑 못 헤어져. 딱 1년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럼 돈은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1년 있다가 무조건 나가서 사는 걸로 할게. 나만 믿어.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님은 그런 기간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돈을 얼마나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 안 빌려주거나 어머님 성에 차지하는 액수면 날 힘들게 하겠다. 뭐 이런 말 아니야? 서윤아,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이번 일을 어떻게든 책임질게. 나만 믿어, 어? 그럼 그냥 우리끼리 집 얻어서 살자. 엄마랑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저 하나 나쁜 사람 만들겠다 이거더라고요. 저 때문에 모자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그러다 결혼 생활 엉망이면 그게 다 제 탓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가서 진작에 돈 빌려주지 그랬냐면서 자기 엄마 말 안 들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짧은 것도 아닙니다. 3년간 만났고 결혼도 약속했는데 한순간에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속내를 알게 된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못 헤어질 이유도 없었고 무리하게 엄마한테 돈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결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예비 시모가 통화할 때 살짝 얘기했던 그 빈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 아마도 이번 일에 대해서 예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상견례 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말을 바꾼 거니 저와 엄마를 기만한 거고 모른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걸로 할 생각이었고요. 이날 남친은 죽어도 저와 못 헤어진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싫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보통은 잘 얘기해서 자기 엄마를 설득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내가 엄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연 끊을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 저한테 부담감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고민 끝에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동은이랑 벌써 헤어졌어? 네, 방금 갔어요.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 한번 해야지 했는데 전화 잘했다. 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뭘요? 건물 있다는 거 말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결혼 준비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물 얘기에 돈 얘기까지 했더니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어른들 얘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몇 분 뒤 엄마한테 예비 시모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얼마를 준비하면 될 거라고 보냈는데 당연히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는 바로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전화하지 마. 왜? 그럼 이 돈을 정말 빌려주라고? 아니, 딱 보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냥 달라는 거나 다름없는데 뭐하러 이 큰 돈을 주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나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결혼한다고 한 거니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비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끝이었지만 은근히 무시당한 것도 기분 나빴고 건물이 있다고 하니 대놓고 돈 빌려달라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한번 해주면 결혼 생활 내내 돈으로 끌려다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남자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쩌지? 지금 친구들이 와 있거든. 이제 저녁 먹고 있는 중인데. 내일아. 내일은 별일 없어. 아, 엄마가 오늘 꼭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전해주라고 하셨다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직접 만나서 전해드려야 하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바빠서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예비 시모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한테 돈 얘기를 했을 때도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이왕이면 현금으로 부탁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그래, 알았어. 그럼 와야지. 와서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럼 되겠네. 네, 그럼 금방 갈게요. 이날 예비 시모의 친구분들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었습니다. 빚 때문에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상황일 테니 예비 시모는 분명 이 상황을 모르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로해버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들 앞이라면 더 개망신 주기엔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예비 시댁에 도착했고 가방은 차에 두고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는 들어갔습니다. 차 안 막혔어? 차만 아니었으면 내가 데리러 가는 건데. 기다렸으면 아직도 도착 못했을걸? 아, 그런가? 암튼 얼른 들어와. 들어가 보니 거실엔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예비 시모와 친구분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부터 했고 다들 며느리냐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예비 시부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아, 엄마 친구분들 오신다고 해서 아버지는 잠깐 나가셨어. 어머, 요 앞에서 운동하고 계실 거야? 아, 그래? 같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나중에 같이 밥 먹자. 그럼 되지 뭐. 예비 시모는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갔더니 제 팔을 당겨서 바로 앉으라고 하셨죠. 뭐 어때? 결혼하면 앞으로 내 친구들도 자주 볼 텐데 잠깐 앉아 있다가 가. 아, 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귓속말로 저한테 그런데 전해줄 거는 어디 있어? 그건 이따가. 지금 줘. 여기서요? 아, 뭐 어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다 보이게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 어머님. 그래. 저희 엄마가 이 얘기는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돈은 못 해드릴 것 같다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손으로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처음엔 저희 엄마 옷차림 보고 어디서 그런 옷 사 입었냐고 무시하고 저희 동네까지 오셔서 저희 집 시세가 얼만지 알아보셨던 거 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엄마한테 건물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때부터 들어와 살아라 이러시는 것도 처음엔 왜 그러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 때문이었잖아요.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바라면 원하는 돈을 빌려줘라. 아니면 평생 데리고 살면서 힘들게 해줄 거다. 아니 내가 언제? 얘가 왜 이래? 여기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엄마 통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틀었고 자기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자 예비 시모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얼만큼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딸아이 결혼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억하세요? 너 그거 한 거? 그런데 어느 정도야 저희 집에서도 빌려드릴 텐데 액수가 너무 커서 저 이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도 저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결혼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셨고요. 이 말씀 전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자관계 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던데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들 장가 보냈는데 무슨 장사하세요? 그리고 그게 엄마 돈이지 제 돈인가요? 제가 결혼하는데 왜 저희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저희 엄마는 더더욱 이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셨어요.
직접 오신다는 거 제가 말렸고 제 결혼이니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전할 거 다 전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날 남자친구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그런지 저를 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3년 만나는데 이별할 때 전화나 문자로 할 수는 없잖아. 상견례까지 했는데. 안 그래? 그래서 겸사겸사 엄마 말씀도 전할 겸 너한테 이별 통보도 할 겸 온 거야.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줏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보니 넌 앞으로도 엄마 말 듣고 살아야겠다. 잘 살아라. 예비 시모는 얼굴이 빨개졌고 옆에 있던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예비 시모만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나와서 근처에 운동기구 있는 곳으로 가서 예비 시부를 찾았습니다. 마침 집 쪽으로 오고 계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예비 시모가 한 집과 좀 전에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 그리고 어머니께서 무슨 빚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현금으로 준비해달라는 것도 아버님 모르게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나중에 돈 빌린 적 없다고 증거 없애려고 그러셨나? 암튼 저는 이 결혼 왜 못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남자친구에게 전화에 문자가 와서 계속 핸드폰이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솔직히 신호 대기 중에 잠깐 볼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할지 다 보여서 굳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네요. 며칠 뒤 남자친구는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 저번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윤아, 나 엄마랑 안 보기로 했어. 정말이야. 갑자기 찾아와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봐. 엄마가 그래서 싸웠다니까. 내 결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그건 일방적인 통보지. 내가 동의했어? 그럼 뭐 소송까지 갈까? 뭔 소송?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협박한 거. 그게 무슨 협박이야? 왜? 아니야? 돈 안 해주면 자식 결혼 생활이 어쩌고 하는 게 협박이지. 그럼 뭐가 협박인데? 엄마한테는 선택지를 하나만 주고 무조건 자기한테 돈을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무슨 돈 맡겨놨냐? 아주 당연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다 망쳤다고 그랬어. 나 앞으로도 엄마 안 보고 살 거라니까. 약속해.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핸드폰이 울렸고 보니까 화면에 엄마라고 떴습니다. 남친은 안 받아도 된다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확 뺏어서 바로 받았는데 역시나 남친은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아, 너 얘기했니? 저기 이왕 말하는 거 아주 세게 나가. 영 끊는다고. 그래야 믿지. 너 절대 걔 놓치면 안 된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훈아, 너 듣고 있어? 접니다. 강동훈 어머님. 그러자 전화는 바로 끊겼고 남친은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안 쪽팔려? 그 나이 먹고 이러고 사는 거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당장 꺼져. 소윤아, 어딜 만져? 대충 영 끊는다고 쇼하고 결혼해서 뒤로는 몰래 연락하고 그러다 또 흐지부지 되고 왕래하고 지내고 뭐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우리 엄마한테 건물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하긴 우리 집 시세 알아보려고 온 것만 봐도 뻔하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 친정 못 산다고 또 그걸로 사람 무시했을 거 아니야? 너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 그걸 꼭 겪어봐야 아냐? 돈 앞에서 저렇게 사람 태도가 싹 바뀌는데? 서윤아, 서윤아 정말 안 되겠어? 내가 잘못했다. 어? 이날 남친은 억지로 쥐어짜내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마음을 추스르며 결혼 사실 알렸던 친구들과 지인에게 취소됐다고 연락 돌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발령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연락도 뜸해졌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헤어진 걸 알고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연아, 헤어졌다며? 들었구나. 나야 뭐 안 들릴 수가 없지.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아니어도 이렇게 들었잖아. 미안하다. 난 정말 좋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선배가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그건 아니고 이 얘긴 모를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뭐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뭔데? 이날 선배는 전 남친에 대해 얘기해 줬는데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집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전 남친 엄마가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액수가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 아버지가 결혼 준비하라고 돈을 줬다는데 일단 급하니 그 돈으로 빚 일부를 갚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건물 얘기를 듣고는 이거다 싶었는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서 빚도 다 들키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할 정도로 집안이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더라.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동훈이가 술 마시고 취해서는 나한테 전화해서 울더라고. 이제 나랑 상관없지 뭐. 그래, 그래서 전화했어. 혹시나 그 자식 때문에 불편해서 나한테까지 연락 안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한텐 그러지 마. 우린 그대로 잘 지내자. 이날 선배와 통화를 하고 나서 괜히 자주 연락했다가는 중간에서 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전 남친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제 인생 살기도 바쁘거든요. 어떻게 살든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는 제 인생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그렇게 깨버린 걸 스스로 잘했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